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관계없이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방송 장악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매번 반복된 이러한 관행은 2008년 돌이켜보면 MB 정부 당시에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MB 정권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11명의 이사 중 3명을 포섭해서 3대 8의 구도를 6대 5로 역전시켜 놓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체제를 이식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양당 정치적인 체제를 이식을 시킨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KBS 이사회의 구성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관행이 없었습니다. MB 정권 당시 최시중의 방통위를 시작으로 지금도 KBS 이사를 여야 7대 4로 추천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16년이 흘렀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이 고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관행을 만들어낸 보수 정권에서 결자 해제하는 심정으로 고리를 끊어내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효재, 김홍일, 이상인이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하고 EBS 탄압하고 마지막 남은 MBC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탄압을 시도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진짜 사상 초유입니다. 2인 방통위 체제로 실질적인 독임제 형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습적으로 박문진 선임 계획 회의 열어놓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런홍일이라는 불명에 무릅쓰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 방통위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가서 들어눕겠다고 했는데 문틀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MBC를 장악하겠다라는 언론 장악의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탄핵이 무서워서 사퇴하고 사표 쓰고 달아났습니다. 그 열차 착착 출발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릅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가장 극우적인 인물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우리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선임 절차 마무리하고 불법적인 사항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또 사표 내고 달아날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긍정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방통위원장들은 아주 신기해요. 줄줄이 도망을 갑니다.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방송장악 단계를 하나씩 진행하고 도망가고 또 진행하고 도망갑니다. 정말 신기한 국정 운영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고요. 이번 방통위에 대한 황당한 인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더더욱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훌륭한 사람들 다 냅두고 이런 사람을 내세웠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 정권이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그것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안옥유는 동지들을 배신한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염석진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냐. 당시에 친일파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과방위 회의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임명될 텐데 뭐하러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냐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땡윤 뉴스를 위해 지방선거 및 대선을 치르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부권 등 어차피 가진 권력 다 휘두르면 본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광기에 맞춰서 공영방송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역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읊어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5일 최창봉 전 사장의 보도 탄압에 맞서서 MBC 구성원들이 파업했던 시기에 서울 시내 거리에서 그래도 공정방송은 꺾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힌 언론 노보를 나눠준 사람. 1994년 독자적인 인간 정신의 고향을 바란다며 무조건적인 명예탐이나 권력욕은 쉬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본인의 일기에 적은 사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2년 노조 사찰 프로그램을 사내에 깔고 직원들을 사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16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014년 MBC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냈던 경영계획서에 노골적으로 노조 탄압을 명시한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 내 중요 보직 시절부터 대전 MBC 사장 시절 내내 법인카드를 골프장, 단란주점, 노래방, 빵집, 마트에서 알뜰히도 사용한 사람. 국민들은 같은 사람이냐며 도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 거냐며 묻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친일파의 논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방송 민주화 특보를 나눠주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권력의 품에 안겨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가 믿는 정권이 그 힘이 오래오래 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거야 라는 친일파의 믿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35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고 지금 정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널리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곡된 저널리즘은 국가를 좀먹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하십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언론과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반대 토론에서는 지배구조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언론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KBS와 YTN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언론 장악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언론 장악 기술자의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정권에 의한 공영 미디어 장악은 수순이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4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먼저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각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을 투입을 합니다. 정권 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로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장악을 이미 방송사를 하기 때문에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 개편하고 저항적, 비판적 사내 구성원을 노조라는 이름 하에 탄압하고 축출합니다.
아마 아이스링크로 축출된 MBC PD 그분들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일상화, 땡뉴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습니다. 첫 번째 단계죠. 불법 행위가 사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혐의 하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 하나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그 첫 번째 단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로 퇴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돕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수사의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무려 4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심사위원회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촉도 사실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지적이 나온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 하나를 잡아내서 해촉안을 제거했고 그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제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제가 류희림 위원장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한숨을 쉬던데 가족 측근 이용해서 청부 민원 넣고 오히려 청부 민원 넣어서 그것을 공익제보한 사람을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청부 민원 빌미 삼아서 편파 심의하고 방송사 중징계 마구마구 남발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너무 바깥에 나가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샌다더니 워싱턴 DC에 있는 구글 오피스에 가서 책상 탁 치면서 협박을 했더니 구글 간부가 본인에게 약속하더라 라고 한국에 와서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구글 코리아에 항의 방문을 받은 분이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일을 하고 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의 권한이 없는 이분은 또 심의 권한이 없는 포털,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독단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복 인사를 단행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실 알고도 윤 대통령은 류희림 위원장을 놀랍게도 최근에 며칠 전에 아주 기습적으로 6기 방심위원장으로 다시 호선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날리고 나니까 정권을 비판 견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그 다음에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KBS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도 못 갖춘 말도 안 되는 여론몰이 먼저 진행했고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의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끔 보도에서 KBS라는 단어와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막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KBS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장악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KBS의 경영 악화와 내부 혼란을 초래시켜서 김희철 사장을 해임시키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박민 사장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KBS 박민 사장은 임명 직후에 주요 지휘자와 특히 뉴스 진행자를 모두 물갈이했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공영방송 KBS를 땡뉴 뉴스로 전락시켰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발언 이후에 전방위적인 정부의 탄압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 MBC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에 사실 이걸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MBC에 비해서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더 작을 것 같은 YTN 방송장악 기획 단계부터 사용화로 바로 내몰았고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의 졸속으로 매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특히 YTN 뉴스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낸 언론 장악의 결과물, 그들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현재 정권의 공영 미디어에 대한 장악은 경험이 많은 언론 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기소되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습니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지금 정권의 친위대로 다 채워지고 두 번째 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처럼 일어났습니다. MBC를 제외한 공영 미디어 장악은 현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정권 입맛에 맞게 손보는 세 번째 단계가 각 언론사별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에서 TV 틀면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EBS도 나옵니다. 아무 일 없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그 뒤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현 검찰 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겠다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겠다는 정권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등 정치 권력을 위한 편파, 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해왔던 악습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 방송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식을 입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